예, 안녕하세요. 오늘 5월 8일 조은진 대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20일 네, 그날 서울역에서 김정은하고 인공기 태운 거 가지고 다분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기소 내용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으로 한다고 하면서 집회에서 할 수 있는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뭐 퍼포먼스를 했다. 이게 기소 내용이라는 거죠. 2018년 평창 올림픽, 사실 그게 김정은이 체제를 선전해주는 평양 올림픽이 됐었잖아요. 제가 2012년도에 본사 독일에 갔을 때 뮌헨에서 그 평창 올림픽이 선언되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래처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가면서 뮌헨에서 뮌헨 중앙광장에서 독일 뮌헨도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날 올림픽위원회에서 이제 뮌헨 올림픽이 선언되는 걸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뮌헨 중앙광장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때 제 거래처에 있는 직원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평창 올림픽이 선언되는 걸 보고 제가 독일에 와 있다는 것 잊어버리고 둘이 막 만세를 부르고 그랬어요. 만세를 부르고 딱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독일에 있구나. 그 사람들도 지금 잔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인 제가 아주 저하고 또 제 거래처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크게 만세를 불렀었죠. 그러니 당연히 저도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날 아침에 저도 일을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당에서 그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서울역에 가서 하는 걸 보고 제가 거기에 갈 시간이 안 됐었어요. 여의도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시간이 있지만 제가 아마 여기 양재역에서 지하철 타고 간다면 늦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저는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우리가 집회 신고를 내고 할 수 있는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48시간 안에 집회 신고를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고위에서 현송월이가 강릉으로 가기 위해서 KTX를 타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간다. 그 얘기를 듣고 최고위에서 갑자기 결정을 하고 뛰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해서 집회 신고를 낼 시간이 안 됐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 내용들을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그 내용을 읽은 거고, 일부 최고위에 있던 그 당직자들이 가서 구호를 따라 했었고, 또 서울역에 와 있던 사람들이 같이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당에서 간 사람들은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서울역에 있던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50명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처음에 이것이 조은진 대표 건을 고소를 한 단체가 좌파단체 국민주권연대라는 좌파단체들이 고소를 한 거였어요. 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재판을 할 때 제가 오늘 물론 조국이 재판이 있는 걸 알았어요. 조국이 박형철, 백은우, 또 정경심, 노한중 이렇게 5사람 재판이 있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은진 대표 재판도 10시에 있는 줄 알고 9시 35분쯤 갔더니 조국이 온다고 난리가 났죠. 이제 출입구가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경찰이랑 막 뺑둘러 있는 걸 보고 카메라를 바로 켰어요. 켰는데 뺑 둘러서 있는 경찰들이 있는데 그쪽 갔더니 경찰이 점잖게 저한테 묻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점잖게 대답할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조은진 대표 재판에 간다고 하니까 재판에 들어갈 것이 있냐, 뭐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소리를 막 높였죠. 조은진 대표 재판에 가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 방청권이 있어야 되냐, 언제부터 그러냐, 제가 막 소리 질렀었죠.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도대체 누가 오는데 왜 이러냐고 이제 막 소리 질렀어요. 경찰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뭐 경찰이 맞고 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아는 아마도 법원 직원은 아니었고 하여튼 우리 뭐 하여튼 수사관 이런 분인데 조은진 대표 재판은 10시 반이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있는데 또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한바탕 했죠. 뭐 시끄럽다 조용다 하길래 아니 시끄러운 건 그쪽 사정이지 내가 느끼는 얘기도 못하냐고. 저것들 청와대를 차지한 놈들이 어떤 놈인데 그러냐고 한바탕 또 소리를 막 지르고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일단은 카메라를 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못 담았어요. 그래서 집회 장소로 가려다가 그게 아니고 조국이가 오는 거를 좀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뭐 경찰이랑 뭐 그 파란색 초록색 옷에 경찰도 쌌고 일반 뭐 사복 입은 경찰들도 싸서 가까이는 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뭐 둘러쳐진 것만 이제 보고 9시 35분 40분 되니까 아마 그것들이 오는 거였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러싸고 보호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저 멀리서 그 단장이 뭐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저는 가지 않고 우리 집회 장소로 가지 않고 거기 있으면서 영상을 좀 찍었다가 시간이 되길래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뭐 조은진 대표 이제 재판에 올라갔는데 조국이 재판은 502호고 조은진 대표 재판은 506호였었어요. 이제 그 5층으로 올라가니까 뭐 502호 가까이는 가지도 못하게 조은진 대표 있는 그 6호 그러니까 그 많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뭐 경찰인지 형사인지 쫙 깔려갖고 뭐 한 발짝도 그쪽으로 못 가고를 막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 법정으로 들어가지 이제 못하도록 경찰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오늘 법정은 소법정이었는데 8개 방청권만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 복도에 쫙 깔려 있었던 거는 경찰들이나 아마 형사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 한 카트를 찍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서 급하게 올리면서 그거를 제가 같이 올리지는 못했었네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10시 반 돼서 조은진 대표의 재판이 됐었고 조은진 대표의 재판 506호도 물론 소법정이라 많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 중국 폐렴 때문에 한 자리를 건너서 앉아야 될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저희가 재판에 들어갔었고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서석구 변호사님 들어오셨고 요번에 그 판사하고 검사하고 바뀌었어요. 검사가 지난번에 작년에 그 검사 인용을 받은 뭐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뭐 거의 경험 없는 것 같은 그런 검사였는데 오늘 보니까 검사가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재판이면서 결심을 하는 그런 거라 재판이 그 재판 안내에 보면은 10분 단위로 돼 있어서 오늘 판사가 바뀌어서 서로 간 뭐 그 확인만 하고 끝내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 들어가서 결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거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검찰들이 낸 증거 조사라는 게 CD를 냈어요. CD를 내서 서울역에서 했던 영상을 트는 거였어요. 뭐 몇 가지 영상 중에 처음에 이제 영상을 튼 것이 그 화형식 하는 거였어요. 막 분사기를 분무하는 이제 막 그런 게를 보여줬어요. 그게 조은진 대표의 그 기소 내용이 집시법 위반으로 가서 구호 외치고 퍼포먼스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구호 외치는 건 안 나오고 퍼포먼스 그냥 불태워서 뭐 불태우는 것보다 불이 막 타는 거 그건 안 나왔고 하여튼 소화기로 막 분무를 해서 나오는 막 이렇게 연기가 나온 거 그것만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극기를 막 뺏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누구 영상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잠깐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서울역 광장에 있던 CCTV를 보여줬었어요. CCTV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뭐 서울역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똥문똥문 보여있는 거 이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여준 것은 경찰이 체증한 영상이라고 하면서 영상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그 소화기로 막 분사하는 뭐 연기가 가득 찬 이제 그런 것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가 좀 보였었고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김정은이
또 인공기 태웠다는 그게 주 목적이에요. 예? 검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거기서 정말 그랬다면 뭐 구호를 외치는 거 보여줄 텐데 막 이제 불이 타고 하니까 사람들 막 함성 지르고 이런 것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점검 목록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점검 목록에서 또 뭐 규탄한다 이런 얘기 구호가 나왔다는 거 이건 이제 판사가 얘기를 했나 아마 그럴 거. 요거는 영상으로 보여주진 않은 것 같고 이게 판사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 규탄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인공기 정은이 그 사진을 태우는 장면이 뚜렷하게 나온 거 요거 이제 영상을 다 하나 보여줬었고 짧게 잠깐 보여줬는데 뭐 판사가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보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하고 변호사한테 다시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판사가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뭐 검찰은 뭐 별로 이제 의견 진술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사가 이제 종결을 한다. 그러면서 증거는 다 동의를 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 뭐 제출은 다 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검사가 구형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서면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서면을 한다는 거는 아마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도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검찰이 그리고 검찰도 바뀐 검찰인 것 같은데 검찰이 나와서 그거 정말 너무나 한심한 그런 내용을 뭐라고 구형을 하겠어요. 공소 내용을 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뭐 구차하기 짝이 없죠. 한심하기 짝이 없죠. 아니 우리가 싸울 때도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말 2번 3번 반복해요. 그러는데 그러면 뭐 기자에게는 뭐든 그리고 2018년 1월달이 어떤 달이었어요. 평창올림픽이 그렇게 어렵게 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달파하고 얼마나 조바심 내고 얼마나 분노해 있을 때였어요. 전 국민이 분노했을 때인데 아니 그러면 그 분노도 표출 못해요? 그래서 그날 황정수 소장도 그랬어요. 정말 보수의 체면을 세워줬다고 그랬어요. 에? 그러니까 검사가 당연히 자기가 구형할 너무나 구차스러우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고 그러고 구형을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 검사가 말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뭐 얼마큼 구형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웃기잖아요. 하여튼 그런 검사가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오늘 또 뭐 집회가 끝나고 나서 동지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그 기사를 검색했더니 뉴스원 하나만 봤는데 기사 내용은 그래도 뭐 왜곡되지 않게 변호사님이나 서숙구 변호사님이나 그 다음에 조은진 대표가 한 얘기는 그대로 말씀한 내용은 그대로 잘 올린 것 같아요. 깨끗하게 올린 것 같은데 기자가 들어와 있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둘러봤을 때 다 동지들이어서 기자가 앉아있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아마도 타자 치는 기자는 아니고 누군가 그 리포트하는 그런 사람이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체로 보면 어떤 경우에 기자 하나가 왔고 기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딴 데다 기사를 쫙 돌리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어떤 경우에 어느 신문사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옛날에 뭐 이름이 안 알려진 데다 자기네들은 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뉴스를 배포하는 데서 왔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만 봤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뉴스원에 본 기사를 보면은 깔끔하게 변호사님이나 뭐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조은진 대표가 한 말씀을 제대로 깨끗하게 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고 검사가 서면을 한다고 그랬고 서정욱 이제 변호사는 왜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 형태로 할 수 없었고 기자회견을 했어야 됐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월 20일 참가한다는 그 결정이 나온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강릉에 참가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간다 그런 뉴스를 듣고 간 건데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안 되었었고, 집회 신고를 고의적으로 그 집회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를 못했다. 일정을 알 수 없었다. 48시간 전에 신고를 낸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었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했고, 30여 분 전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도착을 했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고지를 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라 아마 구호도 외치고 했었지만, 이거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기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호나 하형식 이런 거는 딴 데서도 있었다. 그리고 이게 신고가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 서석구 변호사는 공소 사실 요지는 평창 올림픽이 김정은이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요지였었다. 그리고 한반도기나 인공기 하나씩 태웠는데 화형을 한 건데 이것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가 돼서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발 목적이 무엇인지, 기자회견의 구체적 목적이 무엇인지 잘 조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소는 국민주권연대라는 이 단체가 고소를 한 거다. 국민주권연대라는 단체는 한미동맹 해체하라 이런 거를 주장하는 단체이고, 또 해리 해리슨 대사의 참수 경연대를 한 단체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환영 연대를 했던 단체들이고, 종북 단체들로 결성된 단체다. 그러면서 얘네가 한미 반대를 하는 집단이고 한국 법률에 항상 도전을 해왔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대에서 반대를 해왔다. 그러면서 이런 단체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검찰이 덜컥 기소를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집시법 대상이 되는지, 기자회견이 기소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왜 구호를 외치냐? 그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왜 구호를 외치냐? 왜 퍼포먼스를 하느냐? 하면서 검찰을 기소를 한 거다. 그런데 2016년 제가 원은 못 적었는데, 이 좌파 단체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웠다. 성조기를 불태운 것은 괜찮냐? 얘네들은 공공연하게 성조기나 이런 거를 불태웠었다. 도대체 검찰이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불태웠었다. 왜 검찰은 얘네들을 기소를 안 하냐? 그리고 평화와 시민을 위한 단체, 이런 단체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반대를 했다. 그리고 한미일이 전쟁 연습을 한다고 했고, 구호나 플랜카드를 들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왜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단체들은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했고, 얘네가 그 광화문 그 주위를 몇 미터를 이렇게 돈다고 하고 나서는 갑자기 대사관 앞에, 미국 대사관 앞으로 달겨들어서 기습 시위를 하고 성조기를 꺼내서 찢었었다. 그러면서 인공기 김정은 사진 불태운 거는 불태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느 도단이고 터무니가 없다. 그러면서 또 광주 주권연대가 또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탄핵에 대해서 화형식을 하고 이런 거는 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를 안 하냐? 법치가 사망한 것이냐? 왜 어떻게 이게 이런 것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기소를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서석구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을지 포커스 연습 반대한다는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서 얘네가 농성을 했고,
얘는 그랬는데 얘네들도 집시법 위반이다. 100m 행진까지도 했다. 응? 검찰은 너무하다. 형평성과 정의에 위반되는 거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 좌파들이 시위를 하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강점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강점한 게 아니다. 2차 대전 후에 모두 철수를 했었다. 그런데 이 나라 6.25가 터지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서 우리가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했다. 우리가 미군을 끌어들였다. 피켓에 이 땅을 떠나라. 미군 철수를 해라. 이런 구호를 얘네들이 외친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갑자기 이 70명으로 증가시켰다고 그랬어요. 오늘 서석구 변호사가 말 그대로 하면 증가시켰다. 왜냐하면 인원수를 늘려서 집시법으로 고소를 하려고, 기소를 하려고, 갑자기 공소장에 70명으로 느닷없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정말 오늘 제가 들으면서도 진짜 저것들이 아니 검찰들이 처음에 얘네가 이 좌파단체 국민주권연대가 고소했을 때 하고 내용이 다르게 검찰이 이거를 집시법으로 엮으려고 사람도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던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 얘기 같고 또 6.25가 북침이라는 1,700억 원 북한 예산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돈 문제를 또 서석구 변호사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월스트리트 기사에 미국도 김정은이 체제를 선전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도한 것은 괜찮고 조원진 대표가 같은 말을 한 것은 집시법이냐. 물론 조원진 대표가 그날 기자회견 하면서 했던 말 이런 거 가지고 다 엮으려고 검찰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고 조원진 대표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주장한 거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신문에서도 평창 올림픽은 북한 체제를 선전해 준 거다. 조원진 대표가 허위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선동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력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해 준 거는 문제가 없고 조원진 대표가 한 것만 선동이고 허위 사실 보도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서석구 변호사가 거미줄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벌같이 큰 이런 것들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가는데 조그만 뭐 파리라고 하여튼 뭐 작은 곤충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는 걸린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결국 김정은의 명예를 더럽혔고 더럽혀서 김정은의 명예를 보호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슬쩍 김정은의 말은 뺐다. 왜 김정은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눈치를 보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정은의 명예 이런 거 설득 빼고 그걸 갖다가 구호를 외쳤다 퍼포먼스를 했다. 집시법 위반이다. 누가 봐도 오늘 영상에서 보여준 것도 불태우는 그 장면 보여준 거예요. 김정은이 비위를 거슬렸으니 얼마나 문재인이가 괴롭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원진 대표를 악의적으로 기소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을 불타고 대해서 기소하면 이날 사법부는 또 뭐라고 했네. 그래서 이건 인민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의감 없는 강도 집단에 불과하다. 검찰이 놀아나서 기소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서석구 변호사가 얘기를 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그 좌파들이 했던 행동 그거를 다 프린트 해갖고 와서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피켓을 준비해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석구 변호사가 얘기가 그 좌파들이 해왔던 그거를 다 판사들한테 알려줬는데 저도 보면서 저 판사들이 2016년도에 강화문에서 일어난 일을 좀 알까? 박대통령에 대한 그 참혹한 그 광경을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좌파들이 성조기를 찍고 뺐고
했던 그런 것들 다 알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그 박 대통령 재판이나 많은 재판들이 해 나갈 때 너무나 악의적이고 재판이 계속되니까 분통을 터뜨리고 했지만, 그렇다고 오늘 같은 결심에, 조원진 대표의 결심에 제가 함부로 소리 지를 수는 없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재판도 2번밖에 안 열리는데 사실은 뭐 판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예, 좀 그렇지만 속으로는 참 저런 판사가 광화문에서 이런 좌파들이 하고 있는 저런 못된 짓을 정말 알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심판을 하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이다. 법관이 법복을 입는 이유는 신을 대신해서 그 성역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소인들의 고소는 보수단체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거다. 이런 거는 보면 김정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거다. 자유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 아니고, 종북단체들이 하는 사진을 불태우고 이런 거는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죄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서석구 변호사님의 이런 최후 변론이 좀 길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정말 지금까지 어느 재판장에서도 볼 수 없는 변호사가 종북 좌파들이 하는 그런 악행을 제대로 판사한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판사가 얼만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표정을 안 나타내니까. 그리고 검사도 뭐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전혀 표정을 나타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하니까, 말을 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것밖에 제가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의 그런 뭐 성향이나 어떤 느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원진 대표의 피고인 최후 진술, 뭐 재판이 지난번에 그 선거 되기 전 훨씬 더 전에 3월 달인가 이때 한번 있었고, 오늘 저는 뭐 10분만 하기 때문에 뭐 그 새로운 재판장이 뭐 피고인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그냥 끝낼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결심을 한다고 해서 좀 의외였고, 조원진 대표님이 이거를 잘 할까 사실 내실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상황인지라 조원진 대표님이 뭐 여기 대해서 잘 살펴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까봐 조금 좀 약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조 대표님이 일어서서 할 때 사실 들으면서도 제가 계속 걱정을 했거든요. 좀 약한 소리를 하면 어쩌지 그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의외로 조 대표님이 뭐 우리가 항상 들어왔듯이 연설에서 당당하게 해왔듯이 하는 거 보고 정말 그 느낌은 우리는 정말 멋진 조원진 대표를 가졌구나 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었답니다. 87년 헌법 개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에 있다. 당의 최고위에서 기자회견을 선언을 했고 기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포를 했다. 그러면서 한 20명 30명 정도를 참여했고 지도부만 참여를 했다. 그 외에는 서울역에 오신 사람들이다. 기자회견문 안에 내용을 읽은 것이고 그 순수하게 기자회견문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한 거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양심에 어긋남 없이 북한 김정은 3대째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에 그 남침의 역사나 또 가족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천안함 폭침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문재인이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글씨는 다 쓰는데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않네요. 그러면서 평양 올림픽으로 하려고 했고 김정은에게 이용당하려고 한 거다. 집회 의도는 없었고
집회 형태도 아니었었다. 정당 활동으로서 또 정치인의 양심을 가지고 평창 올림픽으로 잘못 그리들인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잘못 그린 거에 대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요건 저 끝에 제가 말할 수 없네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현성월이 언제 올지를 몰랐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기소 거리도 안 된다. 왜 기소를 했는지. 수많은 좌파, 종북, 친북 단체들은 많은 불법 시위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다. 구호를 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문 안에 있는 것을 읽은 거다. 그리고 또 정당 대표에 대한 기소 문제는 저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87년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에 대한 대단한 침탈이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누가 정당의 활동을 하고 정부와 다른 생각을 말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끝나고 나니까 판사가 바로 선고는 뭐 다른 얘기도 없이 선고는 6월 5일 오후 2시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판은 끝났어요. 하여튼 오늘 조은진 대표님이 원고도 없이 정말 항상 우리가 봐왔듯이 그렇게 또 판사한테 그렇게 진술을 하는 거 보고 참 우리는 정말 조은진 대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정말 제가 가졌었고 우리 동지님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가 조은진 대표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4월 4일 날 조은진 대표의 그 두류공원에서 하는 그 연설을 들었는데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잠깐 뭐 동지들하고 한눈을 파는 좀 그런 좀 기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조은진 대표 연설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조은진 대표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밤 10시네 이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대표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난주 두류공원에서 표효한 조 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눈물이 납니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조은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막 그때 가슴에서 우러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오늘 조은진 대표의 그 진술을 들으면서도 정말 조은진은 멋있는 남자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는 우리는 조은진이라는 사람을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다. 정말 멋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법정에서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은진 대표를 자랑해도 되겠다. 이런 아주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느낀 순간이 있었답니다. 판사나 검사나 뭐 덧붙이고 버벅대고 하는 말 없이 딱 필요한 말만 했는데 하여튼 여전히 판사가 표정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 내면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고 나왔는데 뭐 하여튼 저희가 조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법정을 시끄럽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재판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는 계속 앉아서 재판을 하고 저희는 그러고 나왔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조국이 재판장 있는 쪽을 보니까 복도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끝난 줄 알고 제가 그쪽으로 가서 오늘의 재판 일정을 이렇게 찍고 그랬더니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경심, 노한종은 안 나오고 조국, 박형철, 백운우 3사람만 재판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1시 45분에 다시 재판이 속기한다고 바로 휴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오전 재판이 끝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내려왔는데 다음 재판이 언제 있는지 보고 오늘부터 증인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을 좀 빨리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재판 일정을 찾아보고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겠는데 하여튼 다음 재판 일정을 보고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은진 대표의 재판에 즈음해서 나오신 많은 동지분들한테 반갑고 고맙고 또 조은진 대표님 얼굴을 보니까 좋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지님들 힘내시고 또 우리가 곧 다음 주네요. 16일이니까 모이게 될 때 또 우리가 또 힘찬 각오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